반갑습니다. 쇼노좀비TV의 봉 대표입니다. 오늘은 길거리 도색과 저희 정비공장에서 정식적으로 하는 정비공장의 도색에 대해서 한번 비교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파이어볼이라는 업체예요. 유튜버도 하고 계시고 유리막 코팅 재료입니다. 재료 그 본사에서 오셨는데요. K5인데 앞범버를 야매 도색했습니다. 심지어 5만원 주고. 근데 저희는 지금 뒷범버를 상태가 안 좋지만 정상적으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길거리 야매 도색은 5만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가성비가 있는 건지 차 다 베리는 건 아닌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시작합시다. 촬영 협조하에 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앞범버를 야매 도색했습니다. 일부러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길거리 야매 도색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5만원 주고.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티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이거 5만원 주고 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볼게요. 이제 길거리 도색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까이 보니까 다 바로 보이죠. 이런 흠집들 다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햇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상태가 아주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칠이 다 날려있고 묻어있고요. 이런데 보면 아예 영상으로 봐도 까칠까칠해 보입니다. 스크래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샌딩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광택도 정말 많이 나지 않아요. 광택도 안 나고 특히 은색 같은 경우에는 야매 도색을 하면 색상 차이, 그 다음에 퀄리티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검정색, 은색이요. 정말 차이 많이 나요. 흰색 같은 경우는 티가 좀 덜 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스크래치에 기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공간도 좀 벌어진 게 그대로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작업을 5만원 주고 하셨다는 겁니다. 5만원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공장으로 치면 재료비가 5만원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지금 벌써 이미 좀 갈라져 있죠. 갈라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보이죠? 사실 이런 거 오면요 저희는 무조건 범버를 교환을 시킵니다. 사실 범버 교환해갖고 저희가 열체를 부수해서 정상적으로 도색해가지고 작업하면은 한 45만원, 50만원 정도, 중고로 하면은 40만원 정도에서 끝나요. 40만원 이하로도 끝나고. 근데 이거를 야매 도색했다가 조금 실패해서 저희 공장에 오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보통 저희는 무조건 교환을 시킵니다. 왜냐면 야매 도색을 하면 쓰는 재료들이 저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재료가 이 재료에 안 묻어요. 그래서 보통 교환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근데 차가 오래된 차들 있죠. 보통 진짜 내 차 그냥 뭐 기스도 많은데 너무 심해서 좀 창피하다. 그러면 사실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처음의 상태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5만원 좀 싸긴 해요. 보통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10만원 이하로 수리하실 분들은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장 기준으로는 기본 15만원 정도가 재료비가 이상 무조건 들어갑니다. 열처리비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매 도색하고 저희 공장하고 차이는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콘텐츠 촬영을 위해서 뒷범바를 도색을 합니다. 뒷범바도 이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라카를 너무 많이 뿌려놨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게 지금 라카를 다 뿌려놓은 건데 여기도 다 라카를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위에도 다 묻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위는 저희는 깨끗하게 할 거기 때문에 범버를 다 탈거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뺄 겁니다. 다 뺄 거고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부위는 다 제가 다 할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군데군데 다 라카를 뿌려놨습니다. 여기도 다 라카 뿌려놨고 상처가 되게 많아요. 여기 반대편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데 다 라카가 다 묻어있고요. 이런데도 라카 이건 싹 다 탈거를 해서 다 갈아내고 작업을 해요. 그때부터 사실 여기도 보면 차주님이 라카칠을 많이 해놨어요. 그냥 5만원 주고 싸게 수리할 거면 싸게 수리해도 돼요. 파이어볼 업체에서도 사실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지 컨텐츠 촬영 아니면 사실 수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재료비만 받고 작업을 하는 건데 실사례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합시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주 양산 이제 파이어볼 본사에서 파이어볼이 뭐죠? 파이어볼은 저희 국가대표 이제 세차용품 케미컬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죠. 그래서 세차용품 회사입니다. 아, 파이어볼이 유리막 코팅 양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파는가 봐요. 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차용품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제 유리막 코팅 다양한 제품 모두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도색을 하고 가면 유리막을 했던 것들은 도색하고 나서 재수공을 해요. 네. 그러면 확실히 그 도장면이 조금 더 유지가 오래 가고 예, 보존력이 좀 높은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파이어볼 되게 유명한 업체인데 파이어볼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 네. 내 거도 찍어서 올릴 텐데 네. 누가 떡상하는지 봅시다. 조회수 비교하면 봅시다. 저희 또
국내 케미컬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연구를 해서 제조부터 개발까지 하는 업체니까 본사가 양산에 있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 보는 사람들도 아마 업자들도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네. 업자들도 많이 보고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보는데 아마 파이어볼은 하면 다 알 거고 링크 한번 떼어가지고 윈윈 해봅시다. 플라스틱이 사고로 인해서 찍혀가지고 안으로 좀 들어가는 걸 만져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지금 플라스틱이라서 저희가 열전을 1차적으로 외형복원을 뒷범버 외형복원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액형 서페이스 다 뿌렸고요. 지금 회색입니다. 원래 은색 차였는데 외형복원 다 해서 전체 이렇게 서페이스를 다 뿌린 겁니다. 좋은 서페이스를 뿌려야 안쪽에 있는 페인트나 퍼티 이런 작업물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전체 외형복원 다 합니다. 좋은 서페이스를 썼지만 지금도 이렇게 조금씩 우둘투둘한 면들이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도색하면 안 되겠죠. 보통 원래 길거리 도색하면 보통 아저씨들이 앞범 하나에 한 8, 9만 원, 한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사실 한 2배, 최소한 3배 정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2배, 3배 이상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도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이제 정말 맨들맨들합니다. 진짜 이게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이 작업이 잘 돼야 도색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도색 잘하는 사람이 와서 도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외형복원 하지 작업이 잘 못되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색 작업이 뭐 도색의 꽃이다, 그리고 도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도색보다는 이렇게까지 만드는 하지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한 80%를 좌우하고요. 도색은 진짜 한 10%, 20%도 좌우를 안 할 정도로 이 하지 작업 중요합니다. 도색하기 전에 이렇게 먼지, 혹여나 조금의 먼지가 들어가서 도장면을 해칠까봐 이렇게 송진포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마지막으로 먼지 잡는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회색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K5 은색 베이스 코트라고 합니다. 베이스 코트가 도색을 들어갑니다. 열처리 부스는 보면 지금 도색을 하고 나면 이 페인트가 공중에도 있지만 아래쪽에 닥트 후항으로 내려갑니다. 이 열처리 부스 하나에 새거 기준으로 5천만 원씩 합니다. 이 지금 열처리 부스가요. 얼마나 비쌉니까? 길거리 야매 도색은 5만 원 받지만 우리는 20만 원, 30만 원 받아도 사실 크게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베이스 코트 뿌리는 거고요. 지금은 광택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 베이스 코트가 다 마르고 나서 그 다음에 클리어 코트를 뿌리면 광택이 나고 열처리해서 건조 마지막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저희가 도색을 마쳤습니다. 이미 제 생각에는 이 차는 도색을 많이 했던 차량 같습니다. 지금 보면 차체가 이렇게 다 끓여있고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놨어요. 라타를. 그래서 많이 뿌려놔서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색상도 되게 잘 맞고 여기 면 하나하나 다 깨끗합니다. 도색된 면들인데 이거는 먼지도 잘 없이 복원이 다 잘 됐고요. 참 손상이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안 좋았는데 이 부분도 깨끗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있는 그대로 오픈합니다. 칠이 떨어지진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데 여기 안에가 상태가 조금 좋지 않네요. 근데 이런 데 만져보면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하면 여기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자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대로 오픈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뒷반바 하단하고 여기 빨간색 반사경 부품은 다 순정 부품 새 걸로 바꾸었고 부품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했습니다. 야매 도색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야겠죠. 파이어볼 직원분들이고 와가지고 이렇게 뒷반바 오늘 협업해주고 왔어요. 제 유튜브에도 파이어볼 TV 이 링크를 올리겠지만 같이 촬영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콜라보 해봅니다. 원래 혼자서 지겹게 찍다가 처음으로 같이 해봤는데 전 진짜 오늘 도착해가지고 범퍼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진짜 이럴 정도로 의심을 할 정도로 정말 작업이 퀄리티가 엄청 높았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싼 거예요. 이렇게 한 판 도색해가지고 제가 25만 원에 해드렸지만 이건 적자에 적자입니다.
근데 길거리 아이씨도 5만 원이면 그 아이씨 많이 안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드는데 뭐 아무쪼록 나는 그래도 촬영도 재밌게 하고 해서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근데 혹시 이거 새로 사신 거 아니죠? 기존에 있던 거를 영상도 봤잖아. 여기는 이 장비들이 좋잖아요. 나는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여기 가면 조금 바이오볼 TV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재밌게 조금 고퀄리티로 찍어놨어요. 조회수는 몇 개 좀 더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겨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이게 얼마나 갈지 한 1년 뒤에도 영상을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봅니다. 봉대표답게 엄청 쉽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하지마! 하면 안 됩니다. 안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지역주택조합은요, 1번 대기업이 보통 아닙니다. 보통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뭐 서희 스타일스, 미라주, 양운해안에 이렇게 조금 1군 브랜드 대기업 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성공할 이유가 적겠죠. 그리고 사업이 또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보통 현수막에 보면 뭐 역세권 아파트인데 3억 원대, 평당 1,000만 원, 막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인데 보통 지역주택조합은 90%, 95% 정도의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얻어서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보통 조합도 설립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95% 동의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 7, 80% 정도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한테 막 8, 90% 이상 받아놨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기까지 보통 뭐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걸리는데 예전에는 무주택 소유자에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1주택자도 있긴 한데 무주택이나 1주택을 뭐 10년 가까이 유지를 해야 되고요. 청약이 당첨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당하고 거기에서 잃는 기회비용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아니더라도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분양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수익률도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은 하이리스크지만 하이리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일례로 들어서 이번에 내년 2월 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대연 양운해안에라고 입주를 합니다. 롯데캐슬 레전드 바로 옆에 있는 한 500세대, 600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요. 그건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원들이랑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들이랑 이렇게 나뉘는데요.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이득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당첨자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10년 동안 지역주택조합을 유지하면서 들어간 돈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보통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안에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돈을 좀 많이 주고 내보냈어.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마디로 돈을 이제 개낸다고 합니다. 돈을 개냅니다.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재개발돼서 뭐 비례율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튼 재개발 대연 양운해안에는 조합원들이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돈을 냅니다. 돈을 내고 이 아파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턴이 아닙니다. 하이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이야. 하지만 뭐 성공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쌍용 더 플래티넘 롯데캐슬 클래식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는 입지가 워낙 좋고 해서 지금 아파트 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서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역주택조합이어서 시간은 많이 오래 걸렸고 아파트 청약 당첨자랑 지역주택 조합원들이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조합원들이 얻는 이득이 지역주택 조합은 되게 적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보다.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할 바에야 재개발, 재건축 초기, 돈 적게 들어가는 초기 재개발, 재건축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지역주택 조합은 하지마! 감사합니다. 끝.